제가 유튜브를 거의 1년 반 정도 못했어요. 다른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 몸도 안 좋고 그래서. 그랬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셔서 제가 별도의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최근 부동산 PF의 동향에 대한 거를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한 1년 반 동안 업데이트를 안 했더니 유튜브가 강제 종료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료 가입자들도 다 강제로 탈퇴시키고 이래서 더 이상 유튜브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취중생들하고 일반 그 증권사들 또는 금융인들 그다음에 시공사들이 최근에 금융기관 동향에 대해서 저한테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 금융기관의 동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는 그 지금 선순위가 올인 기준으로 10에 11%, 중순위가 연 15%, 후순위가 연 20%예요. 예전에는 선순위가 올인 기준 6%, 중순위가 한 10%, 후순위가 15%였죠. 근데 지금 이게 선순위가 중순위 금리가 됐고, 중순위가 후순위 금리가 됐고, 후순위가 올인 기준으로 상상도 못하는 그런 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업이익이 12에서 15% 정도 나와야 되는데, 공사비도 오르고, 그 다음에 금융 비용도 오르다 보니까, PF 자체가 지금 어려워져 있어서, 여의도 증권사에서는 95%의 딜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PF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한 5% 미만 그 정도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 도양 중에서는 이제 세금고가 또 대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세금고가 규제가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세금고는 이제 여태까지는 LTV 기준인데 엑시 분양률 기준으로 주택은 65% 미만, 그 다음에 근일 생활시설은 50% 미만, 뭐 업무 시설도 50%, 그 50%라는 게 40%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고, 자동차 관련 센터, 그다음 지식산업센터도 시공사 연대 보증에 뭐 50% 미만이니까 40%대의 LTV로 선순위가 조달된다는 거고, 물류창고는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선순위 플레이어는 지금 새마을 금고가 유일한데, 이 새마을 금고가 규제가 이렇게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마을금고도 선순위로 들어가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분양물 PF라는 거를 하는데 이게 분양물 PF라는 게 뭐냐면 보통 전체 필수 사업비에서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만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필수 사업비가 2천억이다. 그리고 그중에 공사비가 1,500억이고 제세 공과금이니 금융비용이 한 500억이다. 그러면 500억만 조달을 하고 1,500억은 분양물로 시공사가 분양 수입으로 어,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도 일군시공사 도급순위 100위 이내가 돼야지만 가능하고 이것도 특례 조항을 위해서 금융지주가 참여하는데 선순위 조달 금액의 10%를 참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를 제외한 필수 사업비가 500억이다. 그러면 금융지주사가 그중에 10%인 50억을 참가해야지만 새마을금고 분양물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수협이나 농협은행에는 조달 금액의 20%를 참여해서 특례 조항으로 새마을금고가 별도 심의 없이 분양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주로 이제 등장하는 게 신탁사인데요. 그거를 이제 신탁사가 대주로 한도대출대를 여는 거를 신탁사 개탁 PF라고 하죠. 신탁사가 한도대출로 사업비를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비는 신탁법상 조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토지비를 중순위가 ABL 형태로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중순위가 이제 후순위처럼 해서 중순위로 선순위는 이제 신탁사가 하게 되고 중순위가 이제 증권사가 참여해서 중순위가 그 토지비를 조달하는 거죠. 이때
중순위가 토지비를 조달할 때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달하는 토지비 하자를 50억에 꺼야 되면 50억에 대한 취급수수료, 금융비용을 다 조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탁사 개탁 PF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즉 토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토지 하자를 SPC를 만들고 ABL 금융기관이 그 토지 하자를 대신 갚는 거죠. 그 신탁사 계장에는 그 토지비 하자가 없으니까 이 ABL 금융기관이 바로 증권사가 되고요. 이 ABL 금융으로 토지비를 전부 꺼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개탁이라고 했고 이거를 이제 신탁사 계정으로 개탁 PF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 신탁사 입장에서는 이런 하이브리드 개탁을 이용해서 어, 선순위로 신탁사가 한도 대출하고 중순위로 금융기관 증권사가 등장해서 토지비를 꺼주는 것. 이게 이제 신탁사 개탁 PF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류부동산이 요즘 증권사에서는 전혀 PF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매입확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입확약이라는 건 매입액의 10% 이상 계약금을 신탁계좌에다가 현금 입금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매입확약 미이행 시 계약금을 몰취하기 때문에 이 10%의 계약금을 걸 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금이라는 건 뭐냐면 우선 감정평가법인의 그 준공후 가치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800억이다. 그러면 그 중에 10%인 80억을 예치하는 것이 매입확약서, LOC 진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80억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가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선매입 조건부 확약을 붙이거든요. 근데 이 선매입 조건부 확약은 뒤에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매입 조건부 확약은 아까처럼 뭐 중공업 가치평가에서 800억에 대해서 자기가 매입 확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출 금액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공업 가치평가는 800억인데 대출 금액은 500억이다 그러면 500억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텀스 앤 컨디션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입 기간이 코랑과 자산운용 A2 등급 이상이고 뭐 매입 금액이 550억 뭐 이렇게 대출금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거를 합니다. 뭐 중공업 감정평가 비용이 800억이 돼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선매입 조건부 확약이라는 건 신탁사 책임과 비슷하게 안전하게 대주단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단에서 내가 800억짜리 매출이 매각 금액이 800억짜리인데 550억을 대출했다 그러면 550억에 대해서 대주단한테 만일에 이게 나중에 매각이 안 되면 내가 대신 사줄게. 뭐 이런 것이 선매입 조건부 확약입니다. 그래서 이 매입 확약 또는 선매입 조건부 확약이 물류부동산에서는 대세고 이것이 없으면 PF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류부동산에서 대세는 예전에 2017년까지는 우리나라 물류부동산의 95%가 외국계 물류 펀드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2018년부터 증권사들이 막 물류에 들어서면서 즉 우리나라에서도 한 30% 이상이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물류 부동산인데요. 원래 이제 지금은 다시 외국계 물류 펀드들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대표적인 게 뉴질랜드에서 연기금을 하는 커널이나 캔들스퀘어가 국내에서 한 2조 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에쿼티 액세스라는 데가 한 2조 원,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에서도 한 2조 원을 AUM으로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매입 확약이 아니라 실제로 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00억이다. 그러면 800억에 자기가 나중에 사가는 거를 목적으로 하지 앞에 말하는 선매입 조건부 확약처럼 어, 800, 그 대출금에 대해서만 선매입 조건부 확약을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후순위로 아예 매입 확약 금액을 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순위 플러스 매입 확약을 같이 하는 게 외국계 물류 펀드고 그 물류 펀드에서는 이런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자세히 한 샘플을 보여드리겠는데 요즘 물류 부동산은 좀 특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그 물류부동산인데요. 그 선순위는 새마을금고가 들어가면 올인 8.5, 신탁사나 뭐 캐피탈사가 들어가면 올인 10% 정도고요. 증권사가 들어가면 올인 12% 선순위가. 그래서 선순위 조달 금액이 500억 정도 되고 매입 확약은 필수입니다. 근데 매입 확약 금액이 800억이라고 매출로 잡으면 매입 확약 방법은 매입 확약 금액의 10%를 신탁사에 예치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세금고인 경우에 저는 이제 그 외국계 펀드를 붙였어요. 매입 확약하고 같이. 그러니까 외국계 펀드가 매입 확약을 하면서 후순위로 들어오니까 매입 확약 수수료가 0%였고요. 신탁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 확약을 따로 붙이니까 이게 수수료가 2%, 증권사도 2%, 이래서 매입 확약 금액이 800억인 경우에 그거 2%니까 16억 정도 되죠. 그래서 중순위 후순은 에퀴티지스 펀드가 이제 매입 확약을 하고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저축은행에서 중에서 OK저축은행이 물류부동산의 중순위로 들어옵니다. 근데 한도가 120억이고요. 증권사들도 들어오는데 뭐 조달 금액이 200억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중순위 올인이 보통 그 외국계 펀드가 들어오면 한 15%, 저축은행은 한 올인 10% 정도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는 한 22%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매입 확약 포함하게 되면 오히려 그 외국계 펀드가 들어오는 게 OK저축은행에 들어온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중순위 OK저축은행의 텀스 앤 컨디션은 대출 한도가 120억이에요. 그리고 올인이 그 저축은행의 영내, 그러니까 보통 세 군데 되죠. 뭐 서울, 뭐 인천, 뭐 춘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중심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을 영내라고 하고요. 그 이외의 지역을 여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영내는 한 9.2%, 여계는 한 10% 하고요. 역시 매입 확약은 필요하고 자기 자본 20%를 충족해야 되는데 이 자기 자본을 어, 산정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00억, 선순위가 300억, 중순위 저축은행이 100억인 경우에 자기 자본 산정하는 방법이 전체 500억을 300억 플러스 100억, 그러니까 400억 중에서 1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필수 사업비의 저축은행 필수 사업비는 4분의 1이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20% 자기 자본을 맞춰야 되니까 25억 원이 자기 자본으로 투입하는 조건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요즘 시공사들은 잔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메이저급 시공사가 요즘 걱정이 뭐냐면 3년 전에 착공해서 완판이 됐는데 요즘 자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시에 분양가가 높다 생각해서 수분양자들이 그러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잔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도금을 댄, 보증했던 시공사들이 중도금을 전체 분양의 20% 정도를 대납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포기하는 게 한 20% 정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일군 시공사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요. 증권사들은 PF 95%가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점점 규제를 강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TV를 점점 낮추고 있고 대출 금액도 줄이고 있고 각종 조건, 뭐 시공사 연대 보증해라, 시공사 신용등급이 A- 뭐 BBB-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분양물을 그나마 시작했던 올 초에 시작했던 시행사들이 청약률이 10% 미만이래요. 이 청약률이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세 가지가 포함되거든요. 매매, 그 다음에 청약, 그 다음에 분양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청약률이 다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메이저급도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시장은 내년까지 굉장한 찬바람의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